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의 처지가 극과 극입니다. 후보가 넘쳐나는 민주당은 컷오프 방식이 관심사인 반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달입니다. 전남지사 선거는 아직 안개 속인 가운데 공직자 사퇴 시한인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그룹이 인수한 동부 대우전자가 회사 이름을 대우전자로 바꾸고 이달부터 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에 반대하며 파업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요즘 여당은 후보가 넘쳐서 고민이고 야당은 인물난 때문에 고민입니다. 먼저 입지자들이 몰리는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1차 컷오프 기준에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 뛰고 있는 광주시장 후보는 7명. 광주 남구청장과 광산구청장 선거에도 10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당 지지율 때문에 후보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후보 경선을 2~3명으로 치르되 그 전에 1차로 후보를 걸러내는 2단계 경선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컷오프 기준을 적용하느냐를 놓고 후보들이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1차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누구를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에서는 이계호 의원의 출마가 불투명해지면서 경선 판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이춘석 사무총장은 원내 일당 유지를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 출마를 2명 정도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마를 선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경선에 응하지 않는 방법, 여러 가지 절차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명 선.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민주당의 후보들은 경선 룰을 둘러싸고 치열한 1차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이번엔 민주당과는 처지가 정반대인 두 야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에 나설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호남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비롯해 하루 일정을 온통 광주에 쏟았습니다.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고 집배원이 숨진 서광주 우체국을 들르는가 하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문제에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반대, 또 당시 문재인 후보의 문제 제기로 이 더블스타가 당시에 1조 원 가까운 돈으로 인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더 헐값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엔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 성과 보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임을 지역민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분당 과정에서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민주평화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바른미래당보다 많지만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왜소해진 당의 현실 때문에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지방선거에 나설지가 불투명합니다.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한 것도 당의 지지율을 우선 끌어올리기 위한 지방선거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인물로 승부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주말에 만나본 민심이 썩 나쁘지 않습니다. 뛸 선수가 없다고 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출마시키기가 부담스러운 건 의석수 1명이 아쉬운 두 당 모두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당제가 호남에 가져온 실익을 강조하며 이른바 집권당 견제 심리를 건드린다는 전략이지만 시간은 부족하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두 당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처럼 달아오르는 광주시장 선거와는 달리 전남지사 선거 대진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잠재적 후보군들은 많지만 공식적으로 선거 출마를 밝힌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공직자 사퇴 시한인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지사 선거가 빅매치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만 입장이 정리됐을 뿐입니다. 민주당 이계호, 평화당 박지원 등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투입 여부는 여전한 변수입니다.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민주당 입당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 신종훈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의 출마설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상황은 복잡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노광규 전 순천시장도 대안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출마로 기운 듯한 분위기 속에 의석수가 아쉬운 중앙당의 사정이 여전한 문제입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조직을 정비한 뒤 도지사 선거 인재 영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정의당도 호남 3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낼 예정입니다. 유력 후보들이 변수투성이인 전남지사 선거전은 일단 공직 사퇴 시한 15일 이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노동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해 노조 가입률 50% 확대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의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학습을 청산하자고 제안하고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 중지와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 등 5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문제로 침체돼 있는 지역 경제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우그룹이 인수한 동부대우전자가 회사 이름을 대우전자로 바꾸고 이달부터 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큰 게 사실이지만 해결 과제도 많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우전자 생산 라인에서 대만으로 수출할 세탁기가 쉼없이 생산됩니다. 김치냉장고 딘체로 유명한 대우그룹이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한 이후 사명을 대우전자로 바꾸고 이달부터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내수 위주로 성장해온 대우위니아와 해외 매출 비중이 80% 이상인 대우전자가 결합하면서 대우는 종합가전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광주가 본사인 대우위니아와 대우전자를 합친 매출이 2조 원대로 삼성과 LG에 이어 국내 3위 가전업체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전 3위로 업체를 도약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이미지와 기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우전자가 과거 잘 나가던 시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선 해결 과제가 많습니다. 그동안 신제품 개발이나 설비 투자 소홀로 인해 뒤떨어진 제품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대대적인 투자가 시급합니다. 또 대우가 3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했다곤 하지만 일감이 많지 않고 일부 제품군이 대우위니아와 겹치면서 커지고 있는 구조조정 불안 심리도 제거해야 합니다. 물량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구조조정의 그 부분들이 걱정들 하는 좀 생각이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선 대우가 덩치 큰 대우전자를 인수함으로써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대우그룹의 시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출범한 사단법인 자동차밸리위원회가 기부금 자료를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주경림 광주시의원은 오늘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자동차밸리위원회 운영 부실과 기부금 문제가 제기돼 광주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며 의혹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자동차밸리위원회에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이 없고 관련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가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 1층부터 4층까지를 시민 플라자로 조성하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아이디어 공모와 자유토론 형식의 해커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매각에 반대하며 금호타이어 노조가 또다시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부분 파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9일 오전 근무조에 한해서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노조는 또 채권단이 해외 매각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하루 총파업 투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영광통 사거리에 있는 20m 높이의 송신탑에 올라간 금호타이어 지회장 2명은 강한 비바람 속에서 비닐을 가림막 삼아 나흘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지난 3일 화순군 이서면 무등산자락 일대에서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불법으로 설치된 올가미 등 사냥도구 30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올무 등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등을 뿌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의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해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조선대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직원 10여 명 중 2년 이상 근속한 7명이 정규직 고용 승계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2개월 넘게 직원들과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측은 안전보건공단의 사업비 예산도 신청하지 않아서 한 해 5천여 명의 노동자에게 제공됐던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추를 싼 값에 살 수 있다고 속여서 시장 상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 김모 씨에게 접근해 가격이 폭등한 고추를 싼 값에 죽였다고 속여 50여 차례에 걸쳐서 2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병래 전 청와대 행정관은 광주 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에너지 넘치는 남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 광주시 의원도 청년이 살고 싶은 동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동구를 만들겠다며 광주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민화협 의장이 영암무안 신안선거구에서 치러질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걸 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마를 할지 말지 또 어느 지역에서 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기회가 온다면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